네,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뜨거운 감자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목보다는 시장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해외 증시의 영향을 받는 우리 모습이고요. 오늘 장 출발 양시장 모두 다 급등으로 보여줬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투자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외 인사이트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 연구원 김동관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부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김동관 연구원님 처음 나와주셨는데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특히 해외에서는 금리랑 그리고 물가 상승률 이런 인플레 우려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네. 이 파월 의장이 사실 올 들어서 경기 회복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기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 고용 안정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연준은 똑같은 길을 가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이 실업률을 보시면요. 2019년에 이 안정적인 모습이 바로 이 실업률이 3.5%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6.3%의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실업 청구권자 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줄어들고는 있지만 네. 사주 평균 수치가 80만 건대입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 전에 25만 건에 비하면 역시나 어마어마한 수치이고요. 지금 현재 또 노동 참여율 같은 경우에는 61.4%로 닷컴 버블 시기에는 68% 가량 됐기 때문에 7% 가까이 또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목할 점은 바로 이 언택트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서요. 온라인 매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생산성 증가가 연 4.5% 정도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고용 시장의 정상화가 예전처럼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들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물가가 2%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 노동 시장이 완전 고용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제닛 옐런 이 재무장관도 마찬가지로 추가 부양책 관련된 성공 잣대로서 이 실업률 복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한동안 급격한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국채 금리 상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날 연준이 일정 수준의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이미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들을 재확인했은 만큼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언들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지난주 미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맞이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 1.8% 가까운 하락을 보였고요. S&P 500 2.45%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5% 가까운 급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 상태입니다. 네, 미 증시가 지난 일주일에서 최근 3년 동안의 수익률 추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최근 일주일 동안 변동성이 컸고요. 그동안 뉴욕 증시의 상승세가 좀 무색할 만큼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시장에서 금리, 그리고 국채 수익률, 인플레이션 등등을 좀 우려한 것인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이를 좀 잠잠하게 만들 만한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더 밀렸거든요. 그러면은 연준이 액션을 취할 수도 있을까요? 조금 더 안정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네, 우선 이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분명히 했다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미국채 입찰 수급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이 되면서 금리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수급의 문제가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를 했고 이 미 연준의 적극적인 양적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지금 보시면 이미 코로나 이후에 3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추가 정책이 있었고요. 추가로 지난 한 달 동안 보시면 2천억 달러 규모의 이 대차 대조표가 또다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양적 완화가 계속해서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현재 글로벌 마이너스 채권 규모 같은 경우에는 18조 달러 규모가 되거든요. 이 18조 달러 규모는 미국 GDP의 90%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풀어놓은 이 유동성을 감안을 하고 또한 현재 마이너스 국채금리의 국채 규모가 이렇게 18조 달러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요. 실제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1.5%에서 더 이상 이렇게 2.5%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는 보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금리 수준이면은 지금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가 있고 미국 정부와 글로벌 정부들에게 아주 큰 이런 위기를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노력으로서 이런 금리의 수준은 계속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미 연준의 적극적인 양적 완화 추가 시행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시장 개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국채 금리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볼게요.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만약에 상승한다고 하면 이런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혹은 뭐 연준의 액션에도 불구하고 오른다고 하면 그때 시장은 어떤 영향을 보이게 될까요? 네, 먼저 이 인플레이션을 꼭 같이 봐야 될 부분인데요. 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근원의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시게 되면 먼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닷컴 버블 그리고 산업재벌 같은 이 버블 시장에 관련해서 네. 인플레이션 수준이 3%에서 6%까지 가까운 그런 모습인데 지금 현재 1.4%의 인플레이션 상태이고요. 네.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 버블 고점 같은 경우에 약 2.5%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4%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10년 국채 금리의 현 수준을 추가 상승으로는 보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10년 그리고 마이너스 2년 국채금리 차 같은 경우에도 1.3% 수준이기 때문에 이는 닷컴 버블 시절에 약 2.5% 수준에 비하면 역시나 거의 2배 가까운 하락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반등을 했을지언정 그 이전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여전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뉴욕 증시, 미국 증시를 좀 보자면요.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던 것들이 에너지주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는 바이든 정부 효과를 좀 받은 걸까요? 사실 이 에너지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는 네. 이제는 성장주 투자보다는 이런 경기 민감주, 에너지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는 그런 전략을 펴는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가에 관련된 수요 공급 차트를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이런 셰일가스 공급이 출현을 하면서 공급 차트가 한 단계 내려갔다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확대가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코로나 전보다처럼 이렇게 큰 하락세를 보이진 않겠지만 지금의 국면에서 계속해서 안정된 모습을 찾아갈 것이다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게 에너지주에 꼭 몰두해서 투자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는 부분이고요. 최근 워런 버핏이 포트폴리오에서 분명히 쉐브론을 매수를 하면서 또다시 관심을 받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도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가지 유가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네. 먼저 이 마라톤 페트롤리움, 쉐브론,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주 대표 ETF이죠. 이 XOP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여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노코필립스 그리고 캄스톡 리소시스 그리고 대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70% 가까운 그런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선별 기업들을 잘 하셔서 이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에너지 관련주와 원유 관련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는데 그와 좀 일맥상통하게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에 대한 수요로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실제로 국내 증시, 해외 증시 안에서 이 배터리주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인데 바이든 정부가 또 마침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만 검토를 지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수급 문제 때문에 지금 4대 품목이라고 할 수 있죠. 반도체 칩, 전기차용 이 대용량 배터리, 그리고 히토류, 그리고 의약품에 관련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진행해라라고 이렇게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반도체 자원 지금의
반도체 자금 지원 관련해서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4대 핵심 품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더욱 부각이 된 상태입니다. 행정명령의 이런 첫 번째 의미를 보면요. 바로 이 중국의 기술적 부상을 막고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세 전쟁 방식으로 이렇게 중국의 견제를 계속을 했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술 경쟁을 통해서 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행정명령을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한 부분인데요. 중국은 사실 이 반도체와 그리고 차량용 배터리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모두 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의약품과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사실 이 중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순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 관점에서까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사실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2019년에는 262만 대, 그리고 2020년에는 320만 대 전기차를 판매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5%도 되지 않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블룸버그에 의하면 2030년에는 28%의 시장 점유율, 2040년에 58%로 이렇게 기존의 차량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 전기차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자율주행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 칩 수요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텐데요. 기존 내연기관차가 약 반도체 200개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지금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이 2,000개 이상으로 굉장히 수요가 급등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시장까지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미국의 증시 그리고 경제 상황 또 그 안에서 눈에 띄는 에너지, 배터리, 반도체주에 대한 흐름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 관계상 앞으로 또 봐야 될 만한 글로벌 이벤트 무엇이 있는지 좀 정리 차원에서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 사실 어찌됐든 계속 관심이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 유가, 원자재 가격의 급등, 그리고 이 미국 10년 금리의 급등 관련된 모습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지금 3월 3일과 4일에 있을 오펙 회의 관련해서 과연 얼마나 이 감산의 강도가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어찌됐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과연 이 자발적으로 지난번처럼 감산을 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어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미 연준의 이런 스탠스가 계속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있을 미국 실적 발표도 또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미국의 S&P 500의 97%가 기업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중에 79%가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이 1분기에도 과연 어떤 실적이 나올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가 흔든 주식시장 당분간 널뛰기를 할까요? 우리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투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